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10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감사장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실시한 결과 국정감사 첫날 기준입니다. 국회 본관 외부인 출입 인원이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정인과 참고인 수는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현장 국감 횟수도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에도 국정감사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1단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기한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청사 폐쇄 최소화를 목표로 한 선제적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장 밀집도 완화를 위해 각 위원회의 빈 회의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대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택트 국감을 위해 추진 중인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은 현재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들도 구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송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7일부터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국정감사 생중계 유튜브 채널을 추가 개설하여 하루에 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동시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90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91건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8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리고 학위 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와 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도 2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 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이 해소되도록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이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회 주요 일정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국가기관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오늘 금방 있었는데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께서 참석한 수소전기버스 시승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작년 9월에 국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올해 1월에는 수소경제 육성법 제정 등 법제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소차 보급에도 앞장섬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수소경제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에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를 셔틀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운영하여 클린 국회, 친환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번 달부터 김영춘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1차 과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나 개인컵 사용 시에는 군액 카페 할인 혜택을 마련하여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국정감사 기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본관 4층에서 6층 등 공용 공간의 분리수거함을 긴급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는 종이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대량의 보도자료 인쇄물을 보급하는 대신에 QR코드 보도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출입 기자분들께서도 보도자료 인쇄물 대신에 QR코드 보도자료 게시판의 QR코드 스캔으로 보도자료 원문과 첨부 자료를 이용하시어 친환경 국회 구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는 국회 사무총장 디자인 자문관 위촉식이 열립니다. 정진열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국회 사무총장 디자인 자문관으로 위촉되며 내년 10월 14일까지 국회 디자인 기본 철학 정립과 국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은 10월 22일 국회 도서관 중앙홀에서 국회 도서관 68주년, 특히 이제 장서 700만 권 달성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념 행사에는 700만 번째 등록 도서인 도서관은 살아있다 라는 국회 도서관발 2020년 책입니다. 현진권 도서관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15일에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제4호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미국의 2배, 프랑스의 22배, 독일의 57배, 일본의 70배, 영국의 80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 법안 소위에서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 시간은 사실상 평균 13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더 많은 법안 발의가 아니라 더 중요한 법률의 재개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가치 있는 법안을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및 조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